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38회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인 장기연공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번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번 국민기초생활시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번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네,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4번이 정답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요. 2번 복지연구 급여 비용은 15%를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하고요.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2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2번 대상자와 직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5번 인지기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관장은 의료행위로 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연락해서 변경된 급여 적용 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지기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는 서비스 동의서를 받으면 안 되고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목욕도움, 2번 병원 동행, 3번 구강관리, 4번 의사소통 도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청소 및 주변 정돈 5번이 정답입니다. 목욕 도움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병원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구강관리는 신체활동 지원,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지원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노년 부양문제 개선 방향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대분리를 촉진한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번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정답은 4번입니다.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세대 분리를 촉진하면 안 되고요. 시설 입소보다는 재가급여 우선 원칙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할 수도 없고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항목을 늘리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수록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국가가 돌봄을 전담해 달라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번 지적 보상, 2번 경제적 보상, 3번 정치적 보상, 4번 자유적 보상, 5번 문화유산의 전수.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3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이 문제를 대부분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문화유산의 전수는 정책 자문이나 기록물 등록,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경제적 보상은 교통시설이나 공원이나 박물관의 요금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적 보상이라는 것은 없고요. 제도적 보상은 이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다음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 제공,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인증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조성된다. 1번 국민연금, 2번 기초연금, 3번 주택연금, 4번 고용보험,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은 기초연금 2번입니다. 7번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노인 장기형 보험급여 대상자는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번 결핵으로 입원 중인 60세 남자,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에 어려운 50세 여자, 4번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번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정답은 3번입니다.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에 어려운 50세 여자입니다. 65세가 안 되면 치매나 중풍이나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고요. 65세 이상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해당이 돼야만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급은 1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눕니다. 등급을 못 받은 사람은 등급의 A, B, C로 나누는데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나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8번 정답은 4번입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9번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2번 유기, 이상교제를 방해함, 3번 신체적 학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4번 정서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번조함, 5번 경제적 학대,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정답은 1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이 정답입니다.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고요.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고요.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다음과 같은 성희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겠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 1번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야단친다. 2번 대상자를 못 본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3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다. 5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11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뒤에서 껴안음, 2번 엉덩이를 밀착시킴, 3번 신체 부위를 노출함, 4번 음란한 사진을 보냄, 5번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정답은 5번 언어적 성희롱, 말로써 성희롱하는 거니까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이 정답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다음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급여 내용에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1번 협력하려는 태도, 2번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태도, 3번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번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정답은 5번입니다.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입니다. 13번. 외항고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번.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2번. 외항고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대상자와의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4번. 복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준다.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13번. 영부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5번입니다.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기관의 결정은 보다는 대상자의 결정을 우선시해야 되고요.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복지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를 해주면 안 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다음 대상자가 방문형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한다. 1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2번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했다고 말한다. 4번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5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대상자가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달라. 이럴 경우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가 정답입니다. 본인 부담 면제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처벌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1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15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밥그릇을 밀어내며 나 밥을 못 먹겠어. 요양보호사 1번 너무 까다로우세요. 2번 배고플 때 말씀하세요. 3번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4번 자꾸 이러시면 제가 힘들어요. 5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6번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은 1번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를 이동을 돕는 경우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3번 이동용 장비를 이용해서 물건을 옮기는 경우 4번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 이동을 돕는 경우 4번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정답은 2번입니다.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릴 때는 허리라든지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번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번 결핵진단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는 게 아니라 옷 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해야 되고요. 독감 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2월 사이에 하고요. 결핵 진단검사는 3개월마다 받는 게 아니고 2, 3주 이상 기침을 심하게 할 때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수두 등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은 업무를 중단해야 되고요. 증상이 회복된 후라도 2, 3일간은 음식 조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1번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번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지 않을 때, 4번 대상자가 하루빨리 텔레비전을 볼 때,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5번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속상해할 때. 네, 어르신의 신체 상태 변화가 있을 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사고를 나거나, 그래서 사고는 보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가벼운 사고잖아요. 그럼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실금을 여러 번 함. 2번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진. 3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4번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5번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네. 실금을 여러 번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졌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해졌다는 상황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고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4번은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한다는 것도 주관적인 판단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상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